안녕하세요. 십실강입니다. 오늘은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아우, 장이 꼭 뱀처럼 보이네요. 뱀의 혓바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이 건강해야겠죠. 장 건강전도사 젠센 박사님의 화제의 건강서입니다. 건강 100세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장부터 관리해야겠죠. 지금은 건강 120세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장 속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얼굴과 몸과 손은 열심히 씻죠. 그런데 씻지 않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얼굴과 몸은 열심히 씻는데 장에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 청소를 안 한다, 세수를 안 한다, 머리를 감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 머리에 이가 막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뭐 60년대, 50년대 살았던 분들, 그때는 뭐 비누도 없었지만, 머리를 감지 않아가지고 막 머리에 이가 겨다니고, 옷 속에 막 뭐가 있었죠? 잇몸이 있었고, 그래서 힘든 생활을 살았죠. 그리고 가정이 좀 피폐했었죠. 50년대, 60년대에 살기도 먹을 것도 없었고, 막 해충 똥을 넣다 보면 우리가 인분을 퍼다가 채소를 길렀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막 똥 넣다 보면 막 해충이 막 이렇게 뭐 움직이고, 해충 검사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고, 그 당시에는 참 힘든 시기였죠. 지금은 뭐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해충들이 다 죽는다고 하죠. 네, 우리의 몸이 겉에는 깔끔하죠. 겉에는 염증도 없고 암도 없고 너무 건강해 보여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장이 다 부패됐죠. 우리가 먹는 게 다 쓰레기거든요. 꼭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 아우, 저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 아우, 더러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속이 쓰레기장이에요. 단백질, 탄수화물, 고기, 야채 다 먹죠. 이것들이 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청소를 잘 해주느냐.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오늘은 장독혈증 그리고 자기 중독에 대해서 자기가 아니라 자가 중독이죠. 장독혈증과 자가 중독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방식, 자연스러운 배변 욕구의 무시. 이 세 가지가 우리 장의 기능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장독혈증에 걸려요. 이것은 뭐냐면 장 간에 부적절한 음식이 들어오거나 대장이 때맞춰 비워지지 못하면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이 해로운 세균으로 바뀌게 되면서 장독혈증에 이르게 됩니다. 자가 중독은요, 장독혈증의 결과입니다. 인체에 과다한 독성 물질이 흡수될 때 발생하는 게 자가 중독이죠. 여기에서는 균형 잡히지 못한 식사와 잘못된 장 기능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자가 중독입니다. 이 자가 중독은 오늘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위암에 자주 걸리고 유방암에 자주 걸리고 전립선암, 심장, 대장암 이 모든 질병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대장과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대장을 인체의 노폐물 처리기 또는 하수 처리장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도시에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그 펌프가 막혔어요. 그리고 가장 쉽게는 하수구가 막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이 3층이에요. 3층인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어머, 3층까지 물이 넘쳐 흐른 거예요. 그 3층에 에어컨 물 빠지는 곳으로 해가지고 막 올라온 거야. 그 하수 처리 막 찌꺼기들이
어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막 거실 바닥에 물난리가 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질병들이 위생 문제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층이 막히고 2 층이 막히니까 세상에 3 층까지 올라와서 저희 집 청소하느냐고 이제 힘들었거든요. 만약에 하수관을 통해서 온갖 질병과 전염병이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 전체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기계에 공급되던 에너지가 차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영양분이 불충분하거나 적절한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가장 많은 병이 뭐냐면 장과 관련된 거예요. 흙과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사는 원주민들은 질병에 걸릴 염려가 드물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장 관련 문제가 이토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워낙 많죠. 원인은 워낙 많은데 딱 한 가지 요인을 꼽으라면 유전학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인, 개인적인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런 거죠. 장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의 전제 조건인 그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식습관을 이제 1933년 5천 건이 넘는 사례를 연구를 했대요. 33년도면은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거든요. 이 내과 의사들은 장 독혈증에 인체 내에 발생하는 많은 장애와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죠. 그 사례 연구소에서. 이 독성 물질이 장에 있는 이 독성 물질이 특정한 식습관, 장폐색에서 비롯되는 질병을 장독혈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독성 물질은 간의 해독 활동에도 해독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원인은 뭐 노래도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간에 해독이 되지 않으니까 이 독성 물질이 혈류에 흡수되는 거죠. 간 기능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렇다고 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또 안 되겠죠. 간은 모든 독성 물질을 해독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독성 물질은 간의 생리학적 특성 때문에 해독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한 물질을 해독하지 못하기도 하죠.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신장에 의해 배출되기 전까지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거든요. 독성 물질은 세포 조직을 변화시켜요.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이미 앓고 있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이 1928년도에 우리가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었어요. 페니실린 누가 발견했어요? 피리부인 라듐이 발견했고, 피리, 어, 피리부인은 라듐, 페니실린은 누가 발견했죠? 아무튼 사람들의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며 환호를 질렀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균 감염이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막 떠들어댔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이 페니실린과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게 뭐냐면 항생제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죠. 빨리 해결을 해주려고 감기에 걸려서 갔는데도 빨리 끝내려고 항생제를 처분을 해주죠. 이 항생제가 마구마구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임질과 매독 같은 골치 아픈 성병들도 완치할 수 있다고 된 거죠. 그런데 상륙 허가를 앞둔 이 해군들이 성병 예방을 위해 엉덩이에 간단한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신약이라고 여겼던 이 페니실린 항생제들이 내성이 생겼어요, 내성이.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가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같은 질병으로 가면 처음에는 한 번 갔는데 다 나았어.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면은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낫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의 신약들의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종들이 나타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었죠. 약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면역 체계가 손상이 됐어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손상이 됐죠. 지금도 항생제를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의사들이 항생제를 권하죠. 저도 발가락이 골절되었는데 항생제에 주사를 놔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건강 공부를 하니까 제가 항생제를 맞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맞지 않았죠. 그런데 더 인체가 빨리 낫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인체는 빨리 낫습니다. 제가 발가락이 골절되고 나서 제 건강멘토 백용학 소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밥을 먹지 말래요. 굶으래요. 굶어야지 빨리 낫는다고. 그래서 좀 굶었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처방받지 않았습니다. 건강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다라님, 노팅일님, 늘비치님 안녕하세요. 어, 제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의사와 대중은 신약이 가져오는 그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어, 꿈이 꿔지는 그러한 상상을 했겠죠. 조상 대대로 막, 이제 건강하게 살겠다, 아프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신약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약회사가요, 급성장을 했어요. 전쟁 이후 몇 년 사이에 급성장을 했고, 이 비대해진 약학, 의학 복합 회사들은 현대 화학으로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화학이 온 세상을 막 좌지우지할 것 같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몸속을 완전 아프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식습관과 올바른 장 위생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약들이 밀려오면서 벗어난 거예요. 이 만물의 어머니가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이 준 망고불변한 그 자신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환경이 문제다. 환경이 재앙이다, 자연재해다, 자연재앙이다, 이러면서 복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복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은 불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아팠죠. 구워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병이 든 거예요. 불의 발견이 최초의 신기루? 최초의 뭐라고 할까요? 신박다? 이것이 되었는데 이 불의 발견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럽게 죽게 된 거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전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건강서적을 한 20권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강아지 애완견도 고양이도 키우는데 그들이 고통스럽게 암에 걸리고 죽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먹는 음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지난번에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거기에서도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생 음식을 먹으면 캣이나 고양이나 캣이나 고양이나 똑같은 말이고, 애완견들도 인간처럼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맞아요. 생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기하고 샐러드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야채하고. 탄수화물, 후식으로 냉면이나 된장찌개 밥을 먹고 이러는데 안 돼요. 서로 안 맞습니다. 궁합이. 탄수화물과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죠. 단백질과 야채를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쌓이면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30분 전에 과일을 먹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식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과일을 먹습니다. 이미 다 부패가 일어났죠. 잠시 음악 듣고 또 낭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폐색에서 비롯되는 장독혈증은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부적절한 식습관이나 장폐색에서 비롯되는 질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장폐색 상태가 독혈증으로 발견되면 식습관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장 전체, 장이 우리가 이제 정체되잖아요. 장 정체에서 발견되는 독혈증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수술로 실험실 동물들의 장에 폐색된 장고리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장폐색 상태를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고리에서 위와 간, 췌장의 분비물은 물론 음식 수화물까지 깨끗이 씻어낸 뒤 수술로 폐쇄시켜 버렸어요. 모든 실험 결과는 동일했죠. 그랬더니 세균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다른 모든 세균보다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단백질 분해 세균이 더 많아져서 그 과정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이 흡수되자 실험실 동물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고요. 급속도로 독성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난 것이 뭐냐면 저혈압, 심부전증, 그리고 간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에요? 장이 청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독성 물질 중에 히스타민도 있는데 이 히스타민은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장내 폐색증에 걸린 부위에 집중적으로 생겨납니다. 이 단백질 부패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좋아해. 단백질, 치킨, 뭐 튀긴 음식, 밀가루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이것이 독성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 장폐색 상태를 만든 동물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의 장독혈증은 실험실 동물들처럼 완벽한 장폐색 상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나 실험실 동물들이 극단적인 장폐색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장독혈증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독성 물질이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 먹기 전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샐러드나 야채를 먹어야 되겠죠.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독성이 나오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성 화학 물질들이 신장에 의해서 또 배설이 되는 거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고 장이 그것을 신장에 의해서 배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내 척수액의 암모니아 밀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정신장애나 떨림증, 뇌파 패턴 등 변동 같은 심각한 신경 이상 증상들이 야기됩니다. 우리가 내 척수 주변에 보니까 내 척수에 물이 차고 뭐가 있고 이래가지고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척수액의 암모니아 밀도가 높아지면 정신장애가 와요. 떨림증, 뇌파 패턴에 심각한 증상이 오는 거죠. 혈액 내의 암모니아 밀도가 높아지면요, 간성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셨나요? 아, 네. 네, 진짜 말씀한, 음식 진짜 잘못 먹으면 네,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하니까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네. 단백질 분해를 잘 해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먹기 전에 과일이나 야채를 한 30분 전에 먹으면 좋아요. 이 단백질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섭취해주면 간에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간 관련 질병의 경우 독성 물질로 인한 증상도 최소화시켜주죠. 우리가 암모니아에 대한 의학계의 견해는 커트 이셀바처 등이 쓴 해리슨의 내과 원칙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리슨의 내과 원칙들에
간성혼수와 만성적인 간뇌 질환 모두 고암모니아 혈증의 특징을 보이며 그런 증상의 고암모니아 혈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내 단백질에 대한 세균 활동으로 암모늄이 생겨나면 대개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정신혼란과 졸림 같은 간성 혼수의 징후들이 나타날 경우 즉시 단백질 섭취를 하루 20에서 30g 이하로 줄여서 치료를 해야 한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정신혼란과 졸림,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량의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장내 부패는 간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 단백질 노폐물을 해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뷔페 뭐 쿠오쿠라든가 이런 다른 데 뷔페를 가면은 고깃집에 원래 사람이 많잖아요. 한식집에 뭐 야채집에 사람이 많은 것보다 원래 고깃집에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습성을 보세요. 상추, 배추 안 싸 먹거든요. 그냥 고기만 막 먹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단백질 노폐물을 해독하지 못하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 간 기능 저하를 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포괄적인 해결책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 가면, 네, 뷔페 가면 그 기름진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네. 기름진 음식도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시공원니님, 어서 오세요. 다량의 이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장내 부패는 간에 많은 부담을 줘요. 우리가 간을 뭐 잘라내도 살기는 하지만 간이 피곤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이 장 내에 쌓이는 부패 노폐물 속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물질인 인돌 역시 단백질 분해 세균 활동을 통해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에서 생겨납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했는데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에서도 독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페놀도 나오거든요. 인디칸도 나오고 이 페놀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항균제로 쓰여요. 근데 인체의 특정 부위를 부식시키거나 전신을 중독시킬 수 있어 위장 내벽은 물론 신장과 간 세포까지 파괴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인돌 같은 독성 물질들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다 공해를 통해 해독되거나 적어도 독성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특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인체 주요 배설기관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심각한 수준의 기능 장애가 일어났을 때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공여에 의한 인돌 분비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탄수화물, 고단백질 이거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프면은 막 더 먹이잖아요. 저도 건강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아프면은 더 먹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요. 뭐 뭐가 안 떨어지잖아요. 뭐 간 수치가 안 떨어진다 이러는데 이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고단백, 탄수화물 이런 걸 막 먹으니까 그런 거야. 병원에 입원을 하면 여러분이 빨리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안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요. 그래야 우리 몸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스카톨이나 아미노에틸 멜리캅탄, 뭐 티라민, 항화수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내 독성 물질이 순환계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따라서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척수 부위, 다른 부위까지 다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거든요. 저는 요즘에 제가 건강독서 공부를 하면서 장 세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얼굴, 그리고 우리
양치질 매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 같잖아요. 아유, 고양이 세수도 안 했네, 냄새나 이러는데 우리가 먹는 장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원인은 장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일부 화학물질은 간에 의해 완전히 해독되지만 어떠한 화학물질들은 전혀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들은요, 부분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죠. 근데 장 독혈증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특성, 그래서 복잡해요. 워낙 복잡해가지고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낭독하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낭독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독혈증과 자가 중독 중의 임상학적 징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젤리비는 박수도 안 쳐드렸네. 아, 진짜. 네, 여러분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 박수 쳐요. 네, 감사해요. 영국 왕립외과의 어렵네. 영국의 왕립외과의 협회, 외과의 협회 회원이자 영국 왕실 의사로 이름을 날렸던 윌리엄 아버세노트 레인경은 장 독혈증을 연구한 가장 권위 있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는데 그 방법은 뭐였냐면요.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장세척을 하고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었죠. 외과적인 수술이나 다른 방법을 통한 치료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치유책은 무엇이냐? 장 중독, 장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레인 박사는 장 정체란 장 내용물이 위장관의 특정 부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으로 그 결과 변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전 요즘에 이제 변비도 심했지만 똥 안 나오면 정말 성질 나거든요. 변비 안 나오는 것도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아랫배가 땡땡하고 윗배도 땡땡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땡땡 회사에서 나오는 장박사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똥이 너무 잘 나왔고 편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박사님이 젠센 박사님이라고 했죠. 젠센 박사, 장 건강 변호사 젠센 박사님.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300구의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왜 부검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사망한 사람들이 300명 중에서 285명은 변비 증상 없이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단 15명만 변비 증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15명만 변비 증상이 있었고 변비 증상이 없었고 285명은 변비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거였어요. 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300명을 검사를 했는데 285명이 변비 증상이 있는 거예요. 15명만 변비 증상이 없는 거였죠. 이 변비는요,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설사가 심하다, 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장 세척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장도 매일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빨 매일 닦잖아요. 하루 3번.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장은 왜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장을 청소를 해야지 이 장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가 중독증 증상들의 목록을 적어놨는데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변비 때문에 장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늘 만성적인 장 중독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북적이 돼요. 의사와 환자들은 정작 병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약물 치료를 권해주죠. 그리고 이거 약 먹고 또 오세요.
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뭐 건망증, 졸음, 혼수 상태, 뭐 선망, 통증, 두통, 우리 많잖아요. 뭐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 축축한 피부, 평발, 신장장애, 편도선 이런 것들이 뭐에서 오냐면 변비에서 오는 거예요. 장을 세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장 세척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장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노스타코타주의 척추신경 전문의 맥스 거튼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저서에서 문명화된 질병들과 그들의 속임수에서 관절염은 단식 후 곧이어 생식과 생체 소집 위주의 식이요법을 하면 치료할 수 있대요. 우리 부모님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골다공증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식이요법만 해도 생체 소즙의 생식 이것만 해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심한 관절염은요. 격일 단식과 채소즙 식이요법을 하면 그 75% 식사의 75%를 날 것으로 섭취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생체식으로 75%만 해도 이 관절염이 좋아진대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놀랍죠? 식이요법이 효과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채소에 들어있는 다량의 섬유질로 음식이 장 통과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채소는 되게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굳이 탄수화물인 밥, 빵, 뭐 시리얼 이런 걸 먹지 않아도 돼요. 채소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음식만큼 많은 부패, 노폐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채소는. 그래서 채소와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요. 장 독혈증은 심장처럼 인체 내에서 천성적으로 가장 약한 기관과 계통 등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의 중독 상태가 부정맥을 야기하거든요. 왜 나이 드신 분들 다 부정맥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부정맥이 다 있어요.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장 세척을 하고 식습관을 바뀌면은요. 만성적인 장 중독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심장의 부정맥까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아서 먹는 것은요. 다 효소가 없어요. 다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겉보기에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유 나 건강해. 하나도 안 건강하거든요. 속은 다 썩었어요, 썩었어. 이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아파. 눈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장애 중독 상태가 있으면 눈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장 중독증은 신경계와 관련된 많은 장애에 영향을 미쳐요. 뭐 과민증, 기억력, 집중력 상실, 뭐 둔하고 나른하고 멍하고 우리가 과도하고 쓸데없는 걱정, 뭐 혼수 상태 빠지고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에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허리 부위, 아버지가, 젠센 박사님의 아버지가 뭐였냐면은요, 척추지압사였어요. 척추지압사여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척추지압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안 와야 되잖아. 근데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젠센 박사님이 연구를 했죠. 이거 왜 계속 오는 거야,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척추지압을 하고 가면 안 와야지. 왜 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허리 부위에 신경의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이게 장 독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이게 되잖아요. 막 어깨도 아파, 눈도 아파. 이게 뭐냐면 장에 가스가 차는 것도 병이고요. 독가스가 많은 거예요. 장 중독과 많은 종류의 피부병 있죠. 습진 이것도 장의 독혈증 때문에 그런 거고 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동부의 원주민들은요, 암 발병률이 낮대요. 왜 그럴까요? 장 통과 시간이 빠른 고섬유질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단백질을 먹습니까? 야채 위주, 풀 위주의 식사를 하죠. 저지방,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면 일부 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적게 먹어야 하는 거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만성적인 변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과일이나 채소, 전곡류 같은 고섬유질 음식보다는 고단백질과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을 더 자주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일이나 채소, 전곡류 음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 건강독서 모임을 합니다. 이번 달 지정도서가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예요. 여러분도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 이런 사실을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한 의사들의 말이 아니라 최소한 20년, 30년, 40년을 연구한 박사님들이 책을 쓴 걸 가지고 제가 건강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 내가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장도 과일과 채소 이런 것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아, 고맙습니다. 저이 네.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저 이제 꼭 진짜 꼭 사겠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요. 제가 건강독서 우리 백용원 소장님이 저의 멘토거든요. 근데 이 책 꼭 필요하고요. 다른 책들도 필요해요. 엄선된 책만 골라서 건강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책은 더 기막힌 책이 나옵니다. 네.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십실강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키키카카님, 방구석 젤리비님, 월천 콩지님, 월천 콩지. 월천 꼭 버셨으면 좋겠어요. 콩지님 아셨죠? 연정쌤님, 해피님, 늘비채님. 네, 늘 빛 가운데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팅일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신공언니님, 행복하세요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셔야겠죠. 오늘 17강, 12강, 13강 방에서 챗 GPT와 구루를 이용해서 캡컷을 이용해서 영상 만드는 강의 있거든요. 그때 꼭 들어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